이렇게 의료계와 정부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봇대에 깔린 70대가 받아주는 병원을 찾아 헤매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계에 내몰린 환자들의 고통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영재 기자입니다. 농사 짓는 노인들이 다니는 이 길에서 사고가 난 건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텃밭을 갈던 트랙터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오후 5시 10분쯤 넘어진 전봇대는 하필 집으로 돌아가던 70대 여성을 덮쳤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눈에 보인 건 부러진 발목이었습니다. 그때 여기서 119에 실려갈 때는 다리만 부러지고 전화통화 다 하고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 그런데 받아준다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마취과 의사가 없다. 공공의료기관은 수술이 어렵다며 이송을 거부했습니다. 1시간 만에 수술이 가능한 외과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기본 검사 뒤 발목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혈압과 맥박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날 무렵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 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었고 피가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상급병원에 전원 요청을 했습니다. 지역 상급병원 한 곳은 수술 환자가 밀려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곳은 아예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140km 떨어진 경기도 아주대병원이 환자를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3시간이 흘렀습니다. 비가 와서 헬기는 뜰 수 없었고 구급차로 출발했습니다. 1시간 20분 만에 아주대병원에 도착했습니다. 32분 뒤 노인은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단체는 정부와 의료계가 환자들의 삶에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조치를 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여론 읽어주는 기자, 여기 2024 류정화 기자와 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류 기자, 이게 저희가 총선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개할 수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잖아요. 이제 남은 기간 변수는 어떤 연령층이 얼마나 투표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연령층 중에서도요. 오늘 여기 2024가 주목한 곳은 바로 여기 20대 이하 부동층입니다. 네. 서울 강남을 조사 결과 다시 보시면요. 민주당 강청희,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 불과 2%포인트 차입니다. 그런데 18살에서 29살인 20대 이하만 떼서 보면요. 강 후보 34%, 박 후보 29%인데 이 부동층, 즉 지지 후보 없음과 잘 모름 응답을 합치면 무려 36%입니다. 다른 지역구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서울 동작갑에서는요. 여야 후보 간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씩 벌어졌지만 20대에서는 부동층 비율 29%였고요. 3자 구도로 접전이 된 부산 수영에서도 20대 부동층은 26%였습니다. 네. 20대 3명 중 1명은 표심을 정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접전 지역에서는 20대 표심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대는 왜 이렇게 부동층이 많은 건가요? 네, 일단 전문가들은 20대에 소구력이 있는 공약이나 이슈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정치 효능감이 떨어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번 총선의 특이점, 양당에 실망한 표심이 조국 혁신당으로 몰렸다는 건데 20대는 조국 혁신당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조국 혁신당 지지율 25%로 31%인 국민의 미래 뒤를 이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의 2.5배인데요. 그런데 20대에서는 조국 혁신당 8%였고요. 다른 당에서도 크게 마음을 주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동층이 무려 42%나 되는 부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20대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20대 말고 다른 세대의 투표율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50대와 70대 이상의 투표율도 주목할 지점입니다. 저희 조사에서는 부산 수영을 제외하면 50대에서 민주당 지지 과반이 넘었고요. 70대 이상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60에서 70% 비율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총선의 선거인 수는 50대가 19.7%로 70대 이상보다 170만 명 정도 더 많은데요. 네. 하면 4년 전 총선과 지금 비교를 해보면 50대는 6만 명 늘었지만 70대 이상은 84만 명이 늘었기 때문에 이 증가 폭은 70대 이상이 더 큽니다.
뚜렷한 쏠림이 없는 세대에서는 현재 이 정권 심판론에 가려져 있는 샤이 보수가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총선 날 개표 방송 당일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광그룹 관련 JTBC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이호진 전 회장 출소 이후에도 태광그룹은 또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는 이 비자금의 조성과 사용 내역으로 추정되는 장부를 입수했습니다. 장부엔 이 전 회장의 개인 가족 문제에 쓰인 걸로 보이는 내역 수천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경찰과 국회 등 주요 기관에 금품을 건넸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장부를 보관하고 있던 그룹의 전 대표는 이 전 회장에게 이 내용을 다 보고했다는 입장이고 그룹 측은 모르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오승열 PD입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태광그룹 비자금의 사용처가 담긴 걸로 보이는 장부입니다. 이호진 전 회장이 떠나 있는 동안 그룹을 총괄했던 A 전 대표가 보관하고 있던 문서입니다. 장부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년치입니다. 자금 조성 방식으로 보이는 항목엔 우리 홈쇼핑 사회 이사들의 월급을 모은 걸로 표기돼 있습니다. 우리 홈쇼핑은 태광그룹이 2대 주주로 참여 중인 롯데홈쇼핑을 뜻합니다. 결국 사회 이사를 보낸 뒤 그 월급을 다시 받아내 현금을 축적한 겁니다. 이렇게 쌓인 자금 중 1년 동안 쓰인 돈은 약 2억 7천만 원. 용처 중에는 이 전 회장 개인 일 관련이 눈에 띕니다. 조부모 제사, 선영 관리비, 큰 사모님 추모 등의 항목으로 쓰인 돈이 적혀 있습니다. 이 전 회장 집안과 친분이 있는 사찰에도 이 자금 중 일부가 전달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해당 사찰 관계자도 기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호진 회장의 모친이 그분께서 이제 선언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선언 이제 보수할 일이 별로 생겨요. 그 선언 보수하고 그 회장님한테 이렇게 좀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이제 기부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문제는 장부 속 돈의 용처 중에 국회, 경찰 등도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국회에 500만 원어치 도서상품권이 전해졌다고 적혀있는 날짜는 2017년 10월 26일. 당시는 이 전 회장이 농지 전용 문제로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던 때입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의혹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해당 상임위 보좌관들은 아직도 당시를 기억합니다. 농지에 샀던 골프장 대표들 6명을 다 출두를 시켰는데 출석 사유를 그 건강검진 내역서를 뜯어왔어요. 병원 입원했거든요. 그래서 팔뚝바닥 뗐었거든요. 2017년 2월 15일에는 서울경찰청 모 부서명과 함께 3명 1,600만 원이란 메모도 있습니다. 다만 국회나 경찰 등 기관의 장부 속 내용대로 돈이 전달됐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이 전 회장 측을 내사했던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있었던 건 맞지만 돈이 오간 건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었던 거는 기억나요. 태광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는 거 정도만 기억나는 거죠. 저는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 장부를 놓고선 태광그룹과 A 전 대표 사이에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 장부를 보관하고 있다 경찰에 제출한 A 전 대표는 이 내용을 이 전 회장에게 모두 보고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메모해놨다가 회장한테 보고할 때는 이렇게 좀 글씨를 잘 써서 보고를 하고 분기별로도 보고를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연말에도 한 번씩 보고를 하죠. 반면 태광그룹 측은 이 전 회장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고 장부 속 내용도 당연히 알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회장 제사 등 비용에 대해서도 태광 측은 A 전 대표가 알아서 한 일이고 보고하지 않았다며 2018년부턴 이 전 회장 개인 돈으로 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자금의 조성부터 사용까지 A 전 대표만 아는 일이지 그룹과는 무관하단 겁니다. 경찰은 현재 이 장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전 회장 측과 A 전 대표 양측 모두에 대해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주택가에서 마약을 만들어 판 러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독되면 사람을 물어뜯을 정도라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신종 마약을 직접 투약하기도 했는데 윤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 안에 남성 3명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일어나. 엎드려.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저항은커녕 바로 서지도 못합니다. 몽롱한 몸동작을 보였었고요. 중독성이 강한 그런 메페트론을 중독 상태였기 때문에 좀비 마약으로 알려진 신종 마약에 취한 겁니다. 투약하면 몸을 제대로 못 가누고 심하면 환각 상태에서 사람을 물어뜯기도 해 붙은 이들입니다. 이들은 월세로 얻은 다세대 주택에서 이렇게 위험한 메페트론을 직접 만들어 흡입했습니다. 대마를 가공해 환각 효과가 10배 강한 해시씨도 만들었습니다. 이건 유통시켰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주문을 받았고 약속된 장소에 가져다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재작년 불법 입국한 러시아 마약 조직원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셋 중 2명을 구속하고 유통망과 윗선 등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용하거나 판매한 걸 빼고 가지고 있다 압수된 마약만 12,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 그동안 이제 마약 제조가 이제 주택가에서는 거의 없었었는데 조용한 주택가라고 안심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